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한번 봐볼 건데, 자, 우리 기술 금요일 날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 날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 이유가 저도 좀 아쉬운데 결국은 26일 날 나오기로 했던 공시의 내용은 다시 한번 연장이 됐죠. 그러면서 조금 답답하고 실망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그 계약 자체가 불발됐다는 보도가 아니었던 만큼 그냥 순서가 뒤로 미뤄졌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 기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던 건 아닙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60일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갭 상승으로 시작했던 기분 좋은 출발이었던 것도 맞아요. 다만 조금 많이 눌리는 모양새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좀 이유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다음 주가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10월 1일도 10월 3일도 우리 거래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5거래일 중에 3거래일밖에 거래를 하지 못하는 날짜가 다음 주인데 그런 만큼 어제자도 그렇고 좀 신중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상황에서 좀 특이사항이 나왔다라는 게 결국 지금 대차가 결국 또 상환이 다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저번에도 대차 거래 상환됐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상단의 구간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죠. 이번에도 그럼 똑같은 상황 똑같이 일어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상환이 다 된 상황에서 한 번에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우리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다음 주 30일 거래합니다. 근데 1일 안 해요. 2일 하죠. 3일도 하는데 4일 안 하고 5일 6일은 휴일이라 안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띄엄띄엄 징검다리 시계에 장이 열리게 되는 건데 자 30일 날 거래합니다. 1일 날 안 해요. 2일 날은 하죠. 근데 3일 날 또 안 해요. 4일 날 하고 5일 6일은 주말이죠. 안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지금 하루하고 쉬고 하루하고 쉬고 하루하고 쉬는 굉장히 다음 주는 불안정한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시장의 판단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장 마감 때나 시외에 좀 낙폭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장 초반에 매매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일단 금요일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저항선을 맞고 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날짜에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확률보단 내려갔다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요. 차트 봤을 때 자, 어제자의 분봉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키지 못하고 내려가는 흐름으로 조금 끝났잖아요.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으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단 시간의 거래를 봤을 때 시간의 거래가 조금 소폭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큰 차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매도세가 있다라는 걸 우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원전에 대해서 왜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좀 자꾸 안 좋은 식의 기사가 나오면서 우려감을 좀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큰 상승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우려감이 좀 불식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요. 왜 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체코 원전 수주 부풀렸나라고 하면서 정부가 대출 가능성 확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우리 우선 대상 협상자 되기 전에 나온 얘기예요. 나온 얘기에 대해서 수출입은행 등 금융 지원 고려를 하면서 여신의향서 발급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입찰 당시에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또다시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체코가 돈이 많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사실 한기 정도의 자금을 확보한 상황인데 지금 세기를 더 건설하게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체코가 우리나라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프랑스에도 얘기했을 때 프랑스는 무슨 얘기했냐? EU에서 차관을 도입하는 데 힘을 주겠다라고 했고 우리나라는 뭐라 했냐? 우리나라는 여신협회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겠다라고 해요. 보통은 이런 대형 계약이 나올 때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런 만큼 이 재정 상황에 대해서 재정 안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계획서들이요. 보통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설명하면 우리도 대출 받을 때
대출 받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대출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자금은 어느 정도를 빌릴 수 있는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출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의 계획인 거고, 결국은요 체코를 방문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고 18일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도 전적으로 체코 정부 재원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했던 만큼 걱정하실 건 없는데, 여기서 여신의향서가 대규모 수출 거래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것이라 해도 금융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안 장관의 주장과 이게 저는 그냥 말꼬리 잡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통상적으로 발급이 되는데 금융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은 이거 그냥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러면서 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질 때는 여신의향서가 발급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금융 지원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전 수주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태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 잠시만요. 자, 제가 옛날 기사 찾아왔어요. 옛날 기사. 자, 날짜가 우리 17일 날 선정됐으니까 하루 전이네요. 자, 빠르면 17일 날 확정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에 보면 여기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출입 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금융 지원도 가능한 만큼 한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체코 원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고, 아마 뒤에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숨기고 부풀리고를 한 적이 없고, 이거 계속 나왔던 얘기고, 관례상 당연한 얘기고, 이거 단순히 말하면요 대규모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일단은 EU의 차관을 도입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런데 선택지가 많은 게 체코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런 만큼 프랑스에도 제출을 하라고 했던 게 맞고, 우리나라도 제출을 한 게 맞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일단 지금 체코는 자국 내에서 좀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악질적인 논란 같아요. 저는 덤핑 논란, 덤핑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 이런 것도 사실 덤핑 논란이 이게 지금 거의 해결이 됐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2조를 받는데 어떻게 덤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걸로 좀 물고 늘어진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들어가 있는 세력들은 아시죠? 우리 기술 세력 진짜 악명 높기로 유명해요. 그런 만큼 이 우려감을 이용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그런 만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았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대비를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런 만큼 일단은 우리가 이 흐름을 알았다 하면 이 흐름을 거스를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려오면 매수하세요 그냥. 그러고 분명히 한번 상승 신호 주고 고점 신호 나올 텐데 이때 매도하시면 돼요. 결국 N자형 상승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우리 기술인데, 팔 땐 팔고 살 땐 사야지. 이 흐름 거스르면 여기서 못 팔면 내려와서도 이때 팔 거라면서 지금이라도 팔까 하고 매도 고민하시잖아요. 이 고민하시다가 한 번이라도 저점에서 매도 나오면 추격 매수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내 계좌에 손실을 끼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이 흐름을 이용할 생각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월요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이 좀 변동성도 큰 편일 거고, 중요한 게 또다시 이평선들이 결집하고 있는 만큼 이 공간에서 어딜 선점할 건가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거거든요. 그런 만큼 좀 월요일날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안전하게 타점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혼자서 타점 잡는데 좀 불안하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이 날짜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근데 매도를 못해서 지금 내려온 흐름에서 아직도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걱정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 만큼 좀 같이 하면서 좀 좋은 수익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010-4891-9671,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막 많이 고점에서 가져계신 분들은 많이 없겠는데, 저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 평단가나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좀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상황 따라서 일단 내려오고 나서 61선 붙으면 일단은 무조건 매수예요. 이 61선 붙으면 매수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이 날짜에서 갭 상승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일단 제 기본적인 관점은 그래요. 타이밍이랑 타점은 잘 가져가면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철저하게 고점 나오면 매도할 거예요. 그런데 고점 신호 안 나온다라고 하면 홀딩 해야겠죠. 그런데 눌렸을 때도 똑같아요. 반등 신호 나와야 이때부터 매수합니다. 즉 저점 신호 나오면 매수할 거고 고점 신호 나오면 매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울기 모두 이용해서 수익 안겨 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건 없어요. 무료예요.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상황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기술은 원전도 방산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보이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폴란드가 매출을 늘렸죠. 그러면서 지금 방산 축제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럼플렛 타이어, 이 럼플렛 타이어가 이제 본격적인 1차 초도 물량이 공급될 때 본격적인 방산주로 편입이 되고 그 수급 받아서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진 뭐예요? 우리 원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기술 주주님들 우리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다 보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무너져 내렸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번에 1차적으로 보답 받았잖아요. 지금 2차 파동 나오기 직전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준비하셔서 우리 이 기다렸던 기간 아깝지 않아요? 이만큼 다시 한번 준비 집중해서 수익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준비가 어렵다라고 하면 저한테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자,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었고 올해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결국 수익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수익. 결국 우리 주식하는 이유 수익이고 그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같이 우리 수익을 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만들기라는 제목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1억을 만든다라는 느낌보단 1억 만들 실력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신 게 맞고, 그런 만큼 소액이셔도 돼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은 못 만들어 드려요. 6개월 동안.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1억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만큼 제가 확실한 종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일과가 똑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문자 보내드리고 1억 만들기방 소통해 드리면서 영상 찍고 남는 시간 다 기업 탐방 갑니다. 기업 탐방 가서 저도 지금 제 이름 걸고 같이 진행하는 방인데 수익 최대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 그런 만큼 어중이 떠중이 종목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 만큼 제가 기업 탐방 일일이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뽑아서 가져오는 만큼 수익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조금 무료인 만큼 지켜주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저번에 진행하고 있던 내역인데, 보시면 아무리 기업 탐방 열심히 잘 다닌다라고 해도 수익도 많이 나지만 손실도 나와요. 손실도 나는 만큼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비중 분산해라. 비중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이상하게 항상. 그런데 손실이 한번 나올 때 저도 손절은 하죠.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낮은 비중으로 먼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비중도 굉장히 낮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과하게 담으셨다가 저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비중 분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업 탐방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들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만큼 조금 지켜주셔야 되는 게, 제가 매수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그냥 매수, 매도 같은 거 안전한 타점으로 들여도 확실한 수익 나오고, 일단은 고점에선 전량 매수가 힘들어요. 그런 만큼 매수 매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조금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를 지켜야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게 큰 수익인 것도 우리 주주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욕심이 문제예요. 이 욕심 때문에 비중 과하게 담았다가 손실 크게 한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매도 타점 나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다가 매도 타이밍 놓치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100%님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제가 비중을 그 정도로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고, 심지어 이유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리는데도 항상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이상 수익 내기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판단을 드리는 거니까 좀 믿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 믿고 같이 진행만 해주시면 수익률 같은 경우는 반기 동안 675%죠. 정말 좋은 수익 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좀 지켜주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